푸른 바다는 바람의 손끝으로 내 어깨를 두드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현무암과 은빛 물결 사이로 시간은 소금 향기를 머금은 갈매기처럼 천천히 날아오릅니다. 이번은 제주 서부의 한 드라이빙 여행입니다. 제주시 숙소에서 렌트카를 타고 서쪽을 보고 바다가 나올 때까지 직진을 한 후 해안도로를 따라서 남쪽으로 드라이빙합니다. 가장 먼저 구엄리 도렴전이란 곳을 만나고 애월항을 지나서 협재해변을 들른 후 계속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신창풍차 해변에서 한참을 논일다가 조금 더 진행하면 한옥마을 같은 미쁜 제과가 나오는데 풍경 대박 장소입니다. 송악산으로 진입하여 송악산 정상과 둘레길을 걸어보고 북쪽으로 참어리를 돌려서 삼방산을 보면서 이번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여행 시간은 7시간 정도입니다. 은은한 저녁에 불빛이 미끄러지는 제주의 여름밤을 지나서 싱그러운 아침과 함께 제주의 서쪽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번 여행의 테마는 무계획으로 제주 서쪽 해안 달리기입니다. 숙소에서부터 아무 생각 없이 바다가 보이는 곳까지 나왔고 여기에서 남쪽을 향하여 신나게 달리기 시작합니다. 하늘도 바다도 파랗게 물들어 있고 옅은 초록과 회색빛 돌들과 아스팔트까지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져 있는 것이 벌써 최고의 여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차를 멈추게 한 곳은 구엄리 도렴전입니다. 제주는 서해안처럼 넓은 갯벌이 없기 때문에 평평한 현무암을 이용하여 그 위에 작은 돌담을 쌓아서 여러 개의 구획으로 나누어 염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소금을 생산하지 않지만 역사와 전통을 알 수 있게 일부를 복원해 놓았는데 이곳 경치가 너무 좋아서 한참을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무지개 빛깔의 경계석을 보니 BTS의 다이너마이트가 떠오릅니다. 가끔씩 보이는 항구들을 먼 발치에서 다가가듯이 보는 이 장면마저도 그림같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애월 해안로를 따라서 드라이빙 중입니다. 저기 멀리에 보이는 곳은 애월방파제이며 한국가스공사 건물이 보입니다. 애월은 바닷가에 있는 약간 높은 지대라는 한자어 풀이로 해안가의 언덕마을이라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이효리가 오랫동안 생활하였으며 속일댁이라는 별명으로 불려졌다고 합니다. 곽지는 그냥 옛날부터 내려오던 마을 이름이고 여기에 한자어를 붙인 것이라고 하며 이곳 해변에서 용천수가 솟아오른다고 하여 곽지가물 해변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가끔 이렇게 자전거를 타는 분들과 마주하는데 이들과는 여행 중에
반복해서 만나게 되며 언젠가는 우리도 자전거로 제주도 한 바퀴를 해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이곳 한림해안로의 한림의 명칭은 옛 순우리말 지명인 한수풀에서 유래되었는데 크고 넓은 숲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곳 선착장의 선이 멀리에 있는 풍차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검은 현무암을 두드리는 파도는 수천 년의 시간을 하얀 포말로 부서뜨리고 나는 그 곁에 앉아 바람이 건네는 바다의 오래된 이야기를 조용히 듣습니다. 저기 멀리에 비양도가 보이는데 이름 그대로 표현하면 하늘에서 날아온 섬이라는 뜻으로 전설에 의하면 중국에서 한오름이 굉음을 내면서 제주로 날아오는데 한 해녀가 이를 보고 산이 날아온다 라고 소리치자 그대로 멈춰서 섬이 되었다고 합니다. 협재는 제주 있는 석학이나 인재들을 염원하여 만든 지명이라고 하며 에메랄드빛 투명한 바다가 만들어낸 그라데이션이 이국적인 해변입니다. 멀리에서 보이던 풍차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곳의 풍차는 신창리에서 고살리까지 이어지는 해안선을 따라서 10여 기 이상의 풍력 발전기가 육지와 바다 위에 무리를 지어 설치되어 있는데 이렇게 오징어도 같이 돌고 있어서 딱 어울리는 장면입니다. 이곳은 해안가에서 용천수가 솟아오르는 곳이라고 해서 신개물이라고 하며 이렇게 노천탕이 있는데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대건 신부는 1845년 중국 상하이에서 한국인 최초로 사제서품을 받았으며 이후 라파에로라는 작은 나무배를 타고 고국으로 향하던 중에 커다란 폭풍우를 만나 수일간 표류하다가 이곳 용술이 해안에 닿게 됩니다. 배에서 내린 김대건 신부는 고국 땅에서 역사적인 첫 미사를 이곳에서 올리게 되는데 이렇게 이곳 용술이 해안에서부터 한국 천주교가 시작하게 됩니다. 제주 서부 해안의 가장 아름다운 절경을 품고 있는 무인도인 차기도는 돌아가는 것을 막은 섬이라는 의미입니다. 옛날 송나라 때 제주도에서 장차 중국을 위협할 큰 인물이 태어날 조짐이 보이자 술사 후종단을 보내 제주의 지맥과 수맥을 끊고 배를 타고 중국으로 돌아가려 하자 이에 노한 한라산 신령이 태풍을 일으켜 그 배가 난파되었고 그 자리에 차기도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우측에 보이는 수월봉은 세계적인 화산학 교과서에 등재된 곳이라고 하며 약 1만 8천 년 전 뜨거운 마그마가 차가운 지하수를 만나 격렬하게 폭발하면서 분출된 화산재들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진 수성화 산체의 일부라고 합니다. 1653년 네덜란드 선원 하멜 일행이 탄 상선이 폭풍우를 만나서 여기 신두포구 인근 해안에 좌초되었고 이때 목숨을 잃은 선원 28명의 넛을 기리기 위해서 주민들이 세운 위령비가 보입니다. 이곳 신도의 안가를 지나는데 해안도로를 벗어나서 멀지 않은 곳에 한옥이 보입니다. 우리는 무슨 관광지일까? 를 생각하다가 일단 그곳으로 가보기로 합니다. 미쁜 제과라는 빵집입니다. 미쁘는 믿음직스럽다라는 순우리말이며 2019년 처음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한번 둘러볼까요? Like white noise from a big crowd. The TV's on, it's hard to read. We're multitasking through a century, and every man must play his part.
너무 예뻐서 이곳이 우리 집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이렇게 팔각정에 앉아서 음식을 펼쳐서 먹는데 뜨거운 햇살을 피해서 들어 앉아 있으니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제주 바람이 너무 세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를 시샘해서 그런지 너무너무 머리를 헝클어뜨립니다. 제과점을 나와서 다시 주행을 하는데 사람들이 차를 멈추고 뭔가를 바라보는 것이 바닷가를 자세히 보니 물 표면 위로 지느러미가 보입니다. 이곳 서남부 연안은 조류가 강하고 수중 안반이 잘 발달되어서 남방 큰 돌고래가 좋아하는 자리돔, 숭어, 쥐치, 오징어 등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돌고래들에게는 마르지 않는 최고의 사냥터인 셈입니다. 나도 돌고래이고 싶습니다. 우리는 노을 해안로를 따라서 드라이빙하고 있는데 이곳 해안선은 사계절 내내 바람이 강하고 파도가 세며 인위적인 개발이 적고 한적한 곳으로 돌고래를 볼 수 있고 특히 석양을 보면서 트레킹하는 것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어느새 송악산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곳은 제주의 옛말로는 절울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절은 파도를 의미하고 우리는 운다는 뜻으로 송악산 아래 해안 절벽에 거센 바닷바람과 파도가 부딪힐 때마다 파도가 내는 소리가 이름이 된 것으로 지극히 제주다운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제주의 말은 제주의 상징과도 같으며 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의 패총에서 말의 뼈대가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오래전부터 제주도에 토착종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둘레길을 따라 송악산 주봉으로 올라갑니다. 송악산은 해발 104m로 비교적 완만하지만 이렇게 멋진 풍경을 갖고 있어서 이곳을 지나는 분들은 꼭 한번 들르라고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삼방산이 멋지게 조망되고 오른쪽으로는 형제섬이 보입니다. 제주의 강풍을 맞으면서 내려갑니다. 송악산 둘레길은 제주 올레길 10코스의 하이라이트 구간으로 제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보 산책로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해안 절벽은 겹겹이 쌓인 갈색 화산재 지층이 웅장한 성벽처럼 수직으로 서 있는데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가 어우러져 절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길을 따라서 삼방산을 보면서 천천히 걸어봅니다. 발걸음 닿는 곳마다 부서지는 파란 파도 소리가 가슴을 시원하게 열어주고 우뚝 솟은 웅장한 삼방산이 든든한 길동무처럼 나란히 걸어옵니다. 저 멀리 바다 위에 다정하게 떠있는 형제섬은 고단한 여정의 위로를 건네고 눈이 시리도록 푸른 제주의 하늘 아래 올레길은 그대로 한 폭의 그림이 됩니다. 이곳은 일제강점기 말기 패전 직전에 몰린 일본군이 감행한 동굴진지인데 해안 절벽을 따라 15개의 동굴이 뚫려 있다고 합니다. 이제 송악산을 뒤로하고 삼방산을 보고 차를 달립니다. 삼방산에 관한 전설을 소개하자면 옛날 한 사냥꾼이 한라산에 사슴을 잡으러 올라갔다가 실수로 활시위를 잘못 당겨 한라산 신령의 엉덩이를 맞추고 말았습니다. 크게 노한 신령이 손에 잡히는 대로 한라산의 암벽 봉우리를 쑥 뽑아다가 서쪽 바다로 던져버렸는데 그때 뽑힌 자리가 움푹 패여 지금의 한라산 백록담이 되었고 던져진 암벽 덩어리가 덩그러니 남은 것이 지금의 삼방산이 되었다는 설화입니다. 이 설화를 끝으로 제주도 서쪽 여행을 마치겠습니다. 제주 서쪽 바다는 바람으로 길을 열고 파도는 검은 현무암 위에 푸른 실을 새깁니다. 애월의 노을은 하루의 끝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며 여행자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감싸 안습니다. 곽지의 맑은 물결은 세상의 소란을 씻어내리고 바다는 끝없는 평온을 선물하고 협재의 에메랄드빛 바다는 하늘과 하나 되어 걸음마다 여름의 눈부신 기억을 남겼습니다. 돌아오는 길 제주의 서쪽은 풍경이 아니라 오래도록 가슴속에서 출렁이는 하나의 그리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